자치구입니다. 땅이 제일 많은 데가 부자인 거예요. 광산인에 찾으신 광산동의 원리 정상철 부동산 박사의 그린벨트 관련된 강의가 시작됩니다. 광산동은 박경택 예비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서리 한번 한 사람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오신 분은 아시고요. 제가 있어서 한번 순서리 한번 했어요. 좀 다니시지 마시고 정말 뭐 하시라고요? 하나되는 민주당 만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공떨어진 강의 같은데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광산구가 정말 부자인 것은 토지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전국의 땅이 전부 어떻게 되냐면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인 것 같지만 사실 0.5%밖에 안 됩니다. 전국 땅이. 그럼 0.5% 502제곱킬로미터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이 어느 정도냐면 철판이 산다고 서울이 그만 지금 605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광주광역시 땅이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인구로 보면 그냥 너무 차이가 나게 어떤 걸 보신다고. 자, 이제 이 땅에 정말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광주광역시의 501제곱킬로미터에 우리 광산구 땅은 222.7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44.5, 약 45% 땅을 가진 우리 광산구입니다. 그러면 동서남북부 합쳐도 우리 광산구 땅 정도밖에 안 돼. 사실은 면적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님이 한분 제 후보자님 한분 오시는데 정말 한 4분 정도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돼 사실. 그런데 인구가 뭐 나을 것도 없고요. 자, 어쨌든 우리 땅이 그런 정도 땅을 갖는 부자의 동네, 부자의 자치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 동네에 꼭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답니다. 제가 정말 무료로 강의를 더 하더라도 제가 이 동네에 한번 제가 좀 넣어주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한 17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것도 보고요. 자, 그래서 토지 구성 얘기를 조금만 하려니다. 우리가 전 국토를 갖다가 국토계획법에서 정확히 말하면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서 크게는 도시지역 땅하고 비도시지역 땅이 나누거든요. 도시지역 땅 거기 개명을 해놓은 거 보시면요. 주거, 산업, 공업, 녹지를 얘기합니다. 4개로 나눕니다. 주거, 산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나눕니다. 비도시지역은 이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는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두 가지. 그런데 이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우리 광산구가 대부분입니다. 99%가 우리 광산구 땅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광주광역시의 광산구는 도시지역 땅과 비도시지역 땅을 갖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구는 비도시의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의 도시지역 땅 그리고 비도시지역 땅을 나눌 때 우리가 주거, 산업, 공업, 녹지로 나누는데 제가 오늘 광주시에 하고 싶은 것은 녹지 지역과 그린벨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걸 끌어낸 겁니다.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만 돼서 막 주거지역, 전용주거지, 일반주거지, 중주거지로 나누고 전용주거지, 일종 일반주거지, 아니 일종 전용주거지, 일종 전용주거지, 또 일반주거지, 일종 이종, 삼종 전용주거지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건 오늘 다 그냥 이런 건 다 같이 문제 있는 것은 다음에 얘기가 되는 하고 주거, 산업, 공업, 녹지 중에서 녹지 얘기를 조금 합니다. 녹지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70%에 해당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전체로 봐도 약 70%, 우리 광산구 전체 면적에서 봐도 약 한 75%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녹지 지역을 왜 제가 강조하냐면 원래 그린벨트라는 것은 도시 지역의 주거나 산업이나 공업지 거기에다가 그린벨트를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비도시 지역인 농림지역이나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그린벨트 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단 어디에다가 하냐면 녹지지역이라는 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다가 그린벨트라는 것을 딱 씌워 올리거든요. 씌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지금 10,000평의 땅이 있으면은 그 10,000평이 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약 2,000평 정도, 3,000평 정도만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다. 그러면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고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이 된 그 부분은 개발을 못한다는 의미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왜 여기를 강조하냐면은 제가 상담을 26년간 부동산 상담을 했는데 10중 8구는 아니고 10중 7, 70%는 제 사무실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 녹지 지역이 그린벨트가 녹지 지역이다라고요.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 조금 수준이 있으시니까 이제 한 두세 분 빼놓고는 거의 아시는가 모르는데 대부분은 지금도 녹지 지역이 그린벨트로 아시면 크게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아시고 녹지 지역과 그린벨트라는 것은 확연히 다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지역 용도지역을 나눌 때는 주거상업공업 녹지지역인데 이 녹지지역이라는 개념은 도시의 기능이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이거든요. 이 세 개의 기능의 토지가 부족할 때 언젠가는 유보해놨다가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으로 쓰려고 유보해놓은 토지 도시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녹지지역입니다. 물론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있어가지고 보존녹지는 반드시 다 해놔요. 환경과 시민의 건강에 의해서 절대 풀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것은 언젠가는 그것을 갖다가 풀어서 이렇게 산업활동을 하든지 주거시설이 부족하면 그런 걸 쓰려고 유보해놓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그런 용도로 이미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더해서 지금 친구가 나가면 이것을 식사하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 꼭 알아듣고 이것만은 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좀 되겠습니까? 아이고 네 그러면 그만해야겠네. 네, 그러나 한마디만 더 관리지역이 우리 광주광역시 중에 관리지역이 99.몇 프로가 99.2% 써있어요. 관리지역이 99.2%가 우리 광주 광역시에 있는 것이 어디에만 있냐면 광산에만 있어요. 농림지역은 100% 우리 광산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는데 그럼 관리지역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지역의 특성은 또 뭐냐면은 도시가 점점, 도심이 점점 팽창되면 이 다음에 도심 내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도심을 대체할 수 있는 땅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도심 외곽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땅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지금 한평구 경계부분, 그 다음에 장성하고 경계부분, 그리고 또 이쪽에 나주하고 경계부분에 관리지역이 뚫고 있습니다. 그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가 있죠. 계획관리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농림축산의 생산활동을 했다가 이 다음에 그놈을 갖다가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생산 관리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한 좀 보존했다가 정말 써야 될 것 같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보존을 해보자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는 것이 산림 중심으로 된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관리지역에. 그냥 도시는 이런 무엇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녹지지역이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골에 가보면 운면 소재지 있죠. 그런데도 도시지역이 있고 또 농촌에 가면은 농촌에 있는 지금 땅들 중에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농업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어촌시설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땅에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도시 외곽에다가 도심을 팽창하면 사용하라고 시골 쪽에서 농민지역이 대부분인데 시골에서 그래도 시설을 좀 해보려고 한다고 이 다음에 또 그런 개발해서 도시가 사용하려고 하는 땅이 관리지역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지역을 시골에도 이렇게 어촌 중심으로 농어촌 중심으로 좀 분배구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유용한 땅이 관리지역 땅입니다. 또. 자, 그런 정도로 나오고 제가 한마디 이제 우리가 도시화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시화율에 대해서 정확히 아신가 모르겠어요. 도시화율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게 도시에 사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정확하게 도시지역이라는 토지 위에 지금 주거상업공원 녹지를 얘기합니다. 그 도시지역이란 주거상업공원 4개의 토지지역 안에 자, 몇 프로 국민이 살고 있냐 그걸 갖다 도시화율이에요. 2021년 자료에 보면 91.8%가 나왔대요. 메모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랍니다. 제가 생각하고요. 이 그린벨트 얘기 간단히 꼭 드리도록 도시 지역에 녹지 지역 위에다가 그린벨트를 씌우는데 그린벨트를 갖다 어원적으로 해석하면 그린이라는 말이 중학교 1학년도 전부 그린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린은 녹색이라는 말입니다. 벨트란 말은 우리가 흙부터 시작해서 토지 얘기를 할 때는 지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린벨트 그대로 어원대로 해석하면 녹지 지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도 지역에 보면 녹지 지역하고 그린벨트하고 동일하고 생각해버립니다. 바보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저도 옛날에 영어 선생님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을 공부하기 전에. 그런데 영어 알 때도 마찬가지 그린벨트가 녹지 지대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녹지 지역이라는 도시 지역에 어느 일부분에 그린벨트라는 용도 구역제가 있습니다. 그 용도 구역제를 딱 지정해 놓은 자리만, 그러니까 녹지 지역도 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딱 씌우는 그 녹지 지역만 개발을 할 수 없다. 자, 그렇게 알아줬어요. 언제 도입을 했냐면 1972년에 우리 한국의 칠수로 수도권부터 지정해갖고 강의시는 1973년 전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토에 지금 약 5.몇%를 해가지고 들어오다가 지금 한 3.8% 이런 정도로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 땅에는 지금 약 전체 토지 광주광역시 면적의 55%가 그린벨트로 묶여져 갖고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아까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광주광역시에 있는 어떤 분들이 와서 좀 공장도 짓고 창고도 짓고 무엇인가 좀 하려고 하면은 또 아파트만 안 살고 조금 땅 사갖고 집을 좀 지어갖고 안 하고 좀 살아보고 싶어도 다 그린벨트.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있을 때는 너무나 비싸고, 그래서 좀 싼 데 가보면 하루보다 이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행정, 정치 또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안의 가치 좀 내서 우리가 잘 사는 우리 광산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안이라는 말로 맨 끝에 한국이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정말 우리 한국이 이제 산업화, 공업화, 공장을 짓고 막 도시로 사람들이 올림픽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도시 집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90년대, 200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서서히 인구가 감소해 가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목표 갖고 우리가 지금도 아무튼 도시에 여유가 하나도 없다. 이제 인내를 좀 풀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광산구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데다 가지고 있었으면 좀 그것을 내 저작권 좀 이제 지금까지 행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하도록 좀 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해결을 못한다면 활용도를 높여주는 쪽으로 조금 더 개정들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라. 이것을 우리 스스로 얘기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건의하고 해서 잘 사는 우리 광산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투자 강의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전국에 강의를 꾸준히 다녔던 사람인데, 오늘 그 투자 강의를 하려면 수시간 걸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냥 여기서 가만히